학교는 재밌어? 힘들어요. 사대부가 요새 그 합반 아니야? 네? 아, 각반이야? 네. 요새도 계속 각반이야. 노잼이네. 왜 합반 안 하지? 오빠한테 할 수가 없어. 왜? 여자애들이 50명밖에. 아, 여기 거의 남자애들밖에 없어? 네. 되게 적구나. 이거 여자반만 2반 이렇게 있는 거야? 정화 요거는 재밌어? 네. 왜? 왜 헬인데? 벌써부터 헬일 게 있나? 영희씨 얘기 들어보니까 저번 주부터 걸려서 이렇게 격리인 것 같은데 학교 꼴랑 일주일 또 못 나가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 누구? 그거야 뭐 다른 지역에서 전학 갔으니 더더욱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만들면 되지, 친구야. 정 없으면 교재를 친구 삼아서 공부에 매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된 이상 맞나 왕따에 타러 간다. 내게 친구는 책밖에 없어 하면서 이제 공부에 매진하는 거죠. 진짜 리얼 친구 없어지겠다. 그러지 말자. 자, ABC가 실수일 때. 자, 이 문제는 이제 어렵다면 어렵고 뭐 쉽다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처음 보는 유형이죠. 이런 이상한 유형이 다 있네. 그지? 제가 2가지 정도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 각각의 방정식이 이렇게 3가지, 3개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막 돌아간다. 오랜만에 녹화하는 거라서도. 요새 녹화 잘 안 하거든요. 지쳐버리. 야, 무엇보다 구독자가, 특히 2달 동안 2명밖에 안 늘어. 다들, 자, 하여튼. 세2차 방식의 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근을 판별하려면 판별식을 구해봐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판별식을 하나씩 다 구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c제곱 마이너스 ab, a제곱 마이너스 bc인데, 이게 누가 더 큰지 어떻게 알아? abc가 모두 다 같을 수도 있고, abc 중 적어도 하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부호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 난리 났다, 그자? 일단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A, B, C 중에 누구 하나라도 부호가 다른 게 있었으면,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누구 하나라도 다른 게 있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 A와 B는 부호가 달랐다 쳐요. 나머지는 알 수가 없고 A와 B의 부호는 뭐 양수음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달랐다고 치자고. 그러면 마이너스 AB는 확실히 음수니까 너가 절대적으로 양수인 되겠죠. 맞나? A와 B의 부호가 달랐다 한다면 마이너스 AB는 양수일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AB가 양수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마이너스 AB의 부호가 양수니까 음수니까 전체적으로 이 값은 양수일 거다. 그럼 적어도 너는 양수일 거다. 그럼 꼭 AB가 아니라 BC여도 CA여도 그렇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반드시 실근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 최소한 다 음수가 되어서 허근일 수는 없겠다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 그건 AB의 부호가 달랐다 또는 누구 하나의 부호가 달랐다 라는 거잖아. 그 ABC의 부호가 모두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ABC 중 적어도 부호가 다른 게 하나 존재라도 했다면 왜 이렇게 위에 썼지 오늘? 자, ABC의 부호 중 적어도 다른 게 하나라도 존재했다면 어쨌든 그 친구를 기준으로 이 판별식이 양수가 되는 상황이 존재할 테니까 D1, D2, D3 중 하나는 양수였을 거고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ABC의 부호가 모두 같을 수도 있잖아. 조졌다, 맞지? 이거 언제 다 하나하나 해보노? 죽겠다, 진짜. ABC의 부호가 모두 동일하다. 셋 다 양수라고 치면 이제는 양수의 제곱에서 양수를 뺐기 때문에 양수일 수도 있겠죠. 뭐 음수일 수도 있고, 맞지? 미치겠네. 자, ABC가 모두 양수였다. 자, 그러면 ABC가 모두 양수였는데 같다라고 쳐봅시다. ABC가 모두 같았다라고 쳐보자. 같았다라고 쳐보면 싹 다 0일 거 아니야. 이건 뭐 셋 다 실근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근 가진다. 최소 하나는 실근이다 라는 조건 안에 포함되니까 오케이겠네요.
자, 그럼 A, B, C의 부호가 달랐는데, 자, 잘 들어. 실수에는 대소관계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순서가 존재해서 같지 않으면 다를 건데, 다르면 누군가는 클 겁니다. 그래서 쌤이 그냥 부호가 다른 게 있었는데, 누가 제일 큰지 모르겠지만, 중 C가 가장 큼이라고 해봅시다. 참고로 부호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값이 가장 크다로 가정을 해볼게요. C가 절대값이 가장 커요. 그러면 C제곱은 AB 뺐을 때 양수일 겁니다. 선생님, C가 제일 크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뭐 B가 제일 클 수도 있고 A가 제일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셋 중 하나는 제일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제일 큰 놈의 제곱에서 나머지 둘이 곱해봤자 제일 크니까 양수가 될 거고 실근을 가질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실근을 가지니까 사실상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항상 세 방정식이 전부 다 실근을 가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5번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 맞는 얘기인 건데, 이걸 뭐 하나하나 모든 경우 다 따져가지고 풀기에는 너무 사실 어렵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판별식 3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이게 뭐라고? D1, D2, D3라는 판별식을 다 더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반의 뭐와 같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이 C 마이너스 A의 제곱과 같다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첫 단원 곱셈 공식의 변형 단원에서 배워왔다 이 말이야. 제곱의 합이니까 싸그리 다 0 이상 아니겠느냐. 다 더해도 0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D1, D2, D3의 합이 0 이상이라면 적어도 셋 중 하나는 양수여야 되겠죠. 최소 0 이상이긴 하겠죠. 셋 다 음수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누군가 하나는 0이거나 사실 혼자 0이면 어떡해. 나머지 싹 다 0이던가. 한 놈이 0이면 나머지가 둘 다 음수일 수는 없죠. 그래도. 그러니까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0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되므로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은 실근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D1, D2, D3 중 적어도 하나는 0 이상이다. 그 말인즉슨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은 실근을 가진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ABC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할 필요까지는 없이 단순히 판별식의 합이 양수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0 이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되겠죠? 위에 그것도 교복이야? 어머나. Y가 없음. Y가 없어 이제는 아예? 어머 좋은 세상이 되었구만. 야 좋구만. 아직은 교복이 안 나왔다 그랬지. 새로 디자인이 바뀐다 그랬나? 그건 아니고? 이제 1학년 때 초반에 이게 사이즈 재서 다 만든다 그랬지. 야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야.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군요. 어른들이 맨날 맞지 욕은 처먹으면서 할 일을 하긴 하나 봅니다. 점점 나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 옛날 그 없던 시절에도 맞지? 교복이 얼마나 비쌌는데 요새는 공짜로 준다 이거네. 이야 좋은 세상이야. 저 교복이 마이라고 저게? 와 좋구만. 요새는 뭐 고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고 아예 셔츠가 사라지고 막 생활복처럼 그렇게도 많이 입다. 생활복도 있고 생활복도 있지 이제. 겨울에는 그거 뭐지? 이거밖에 없는데. 여름에는 생활복 입고 여름 생활복 내가 봤어. 사대복. 그 남색. 옛날에 다니던 애가 한 번씩 입고 왔어. 주말 수업인데 입고 왔어. 깜짝 놀랐네. 아니. 장난이고. 그 수요일날, 고1 때 수요일날 수업일 땐 입고 왔더라고. 주말 수업할 땐 체육복은 자주 입고 다녔어요. 넌 학교 체육복 왜 입고 다녀? 걔 편한데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편한 게 최고야. 하여튼 6번입니다. XY에 대한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이거 아주 베리 중요한 유형이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찍는 겁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서 그래. 아니면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좀 해줘. 자, 찍기 난이도가 언제 올라가냐면 지금 제일 어려워요. 보통 숫자 이제 y 앞에 개수가 그 미지수인 경우가 제일 쉽긴 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좀 그거여도 얘랑 얘를 알고 있으면 좀 찍을 만한데 하필 이 새끼가 이미네 좀 제일 찍기 귀찮은 형태가 되긴 했어요. 누구는 2일 거고 누구는 x일 건데 얘도 1은 확실하고 얘도 1은 확실한데 이게 m이 얼마인지 몰라. 3y일 수도 있고 4y, 2y일 수도 있고 맞지? 8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모르겠다 나는. 자 근데 얘가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시면 돼. 얘를 인수분해해서 나온 결과와 2배 해서 1 곱해서 너가 돼야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를 좀 달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3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놈이 2y하고 야! 이러면 2배 돼서 4배잖아! 그래서 네가 y하고 너도 y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틀렸습니다. 네. 예, 틀렸지?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 맞잖아. 맞는데? 왜 틀렸다고 나오죠? 아 이러면 y가 안 맞구나. 그렇군요. 선생님 멍청한 데스. 자 하여튼 얘를 더하기 1로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둘 다 플러스 1이어서는 안 되겠구만. 자 그래서 열심히 찍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또 보시다시피 잘 못 찍잖아. 선생님 멍청해서 못 찍는 건가요? 자 이제 쌤이 그럼 스마트해질 때가 왔다. 그렇게 바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전략을 좀 바꾼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1y. 왜냐? x는 알잖아요. 적어도 네가 2x1과 1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찍어낼 수 있으니까 너랑 어떤 y 앞에 개수가 뭐 m이 크면은 사실 뭐 그럴 수 있어. m이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면 얘가 2고 3이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럴 땐 보기를 슬쩍 보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적당히 잘 찍으면 되겠죠. 얘가 더하기 1 돼야 되죠. 그래서 얘가 2배를 하고 얘는 1을 곱해서 x-1 4x-2인데 이게 뭐야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야 4x 이게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될 수 있겠지? 네가 마이너스다. 얘를 둘 다 더하기로 쓸 거면 말이야. 아니면 얘를 둘 다 마이너스로 쓸 거면 얘를 또 마이너스로 써야겠죠. 그럼 둘 다 마이너스 쓸 거면 여기도 둘 다 마이너스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결국엔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m에 마이너스 2 넣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내가 한 계산이 맞다는 건 확인할 수 있겠죠. 야, 선생님 근데 찍는다니 그게 약간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으로 실전성이 꽤 높습니다. 왜? 빠르거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자 이게 왜 실전성이 높냐면 여러분 잘 봐. 실전이야. 여러분 실전이야. 주관식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좀 딱 가르쳐줄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실전이야. 객관식이잖아. 넣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그 m에다가 적당히 찍어. 여러분 확률상 한 반 안에는 찾아 알겠지? 물론 여기서 탁 째려보니까 이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구하면 베스트. 여러분 사실 찍어서 찾을 거면 요 상황에서 보기에 몇 개 있죠? 보기에 있는 m을 대입했을 때 네가 플러스 1 잘 나올 수 있도록 m을 먼저 찍은 다음에 확인하면 대체로 찾을 만은 할 거예요.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 말고는 없거든. 그래서 둘 중 하나씩 넣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전성은 꽤 높습니다. 생각외로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야. 이게 절대 이상한 방법은 아니야. 어떻게든 빨리 푸는 게 문제라면. 근데 이제 단점은 까딱 잘못하면 돌아갈 수 있잖아.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평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x에 대해 내림차순을 정리했겠죠? 이렇게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를 보통 할 겁니다. 보통은 x 먼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y 잘 안 하잖아. x에 대해 내림차순 했을 때 밑에 그냥 지워버릴게. 그냥 뭐 찍어서 찾는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너를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좀 써먹으실 줄 알아야겠다. 4분의 3y 더하기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라고만 써놓을게요. x에 관한 판별식이다 라고 dx라고 쓸게요. 뭐 지울 것까지 어디 썼니? 화이트로 지울 것까지. 자 어쨌든 요거 잠깐
자, 요거는 잘 봐. 필기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잘 보세요. x 마이너스 하나의 근 이렇게 될 거고, 그지? x 마이너스 또 하나의 근 이렇게 되겠죠. 요게 그럼 인수분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차식이라면 문제에서. 근데 이게 어떠고 1차식이고, 이게 어떻게 1차식일 수 있겠어요? 루트 안에 식이 막 잔뜩 써져 있는데 루트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건 1차식이 아니죠. 1차식이 되려면 루트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판별식. 지금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 3i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 2배의 my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될 이 판별식 x라는 문자로 정리한 이 2차식의 판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마가 뭐냐면 완전 제곱식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면 뭐가 제곱이 날라가면서 루트가 사라지고 정리했을 때 x와 y에 관한 1차식으로 남게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인데 이거 완전 제곱식이라면 정리해 주세요. 9-8m y의 제곱 더하기 18y 18y에 8 빼면 10y 더하기 9-8이니까 1이죠. 따라서 이 식이 뭐면 돼? 완전 제곱식이면 돼. 따라서 판별식이 어떤 하나의 y에 대한 2차식이 될 텐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되니까 이 방정식의 이 2차식의 또 판별식이 0이 되죠. 그래서 그냥 외워버려. D에 D는 0이다. 알겠지? DD 0 하면은 나온다. 어떤 2차식이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었다라고 하려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라서 완전 제곱식 꼴이 되어야 루트가 풀려나게 되면서 x에 대한 2차식, 1차식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인데 1이고 뭐 10인 거 알았으면 25면 되지. 그래서 m은 뭐예요? 마이너스 2인기라. 그래야 25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판별식 써서 10의 절반의 제곱 빼기 두 개 계산해서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됐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판별식이 제로였더라 라고 정리를 하면 좀 나을 겁니다. 선생님, 네. 다음 주에 못 와요. Y. 학교에서 수련회. 늦을 때 수련회 가나? 왜 초창기 수련회 많이 가잖아. 왜 3월달? 그 애들이 친하지 않을 때 후딱 갔다 와야 사고가 덜 일어나니까. 그걸 빌미로 애들을 좀 친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 혹시 아니야 갔다 오면 좀 친해진 애들 몇 명 생길지. 우리 때부터 많이 그랬어 학교가. 고등학교는 중학교랑 좀 다르게. 수학여행을 그 수련회를 1학년 때 가고 약간 전통이잖아. 2학년 때는 수학여행 가고 3학년 때는 그런 거 없지. 수능 쳐야지. 수능 치고 나면 어차피 알아서 다 놀러 가니까. 그래서 수련회를 보통 언제 많이 가냐면 둘 중 하나. 시원하게 2학기 때 가든가. 1학기 때 가봤자 재미없으니까 2학기 때 가든가. 아무것도 모르는 3월달 첫째 주에 갔다 옵니다. 그러면 쌤들이 개편해요. 애새끼들이 뭘 할 수가 없어. 뭐 친한 애가 없어서 눈치 존나 보고. 쌤 대륜고 다닐 때 3월 쌤 봤는데 쌤이 목요일 날 그 계약했더라고. 3월 2일. 나도 니들이랑 비슷하게 3월 2일이었어. 그래서 5일에 갑니다. 그래갖고 3월 2일 날 계약했는데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련회 갔습니다. 저도 하하 하면서 이제 아는 애가 반에 아는 애가 딱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그냥 이름만 아는 애고 한 명은 이제 좀 친했던 애인데 걔는 근데 뒷번호였어. 그래갖고 이제 이만한 교실에 이만한 방에 한 20명이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두 방을 준 거야 한 반에. 그러니까 20명이 같은 방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이 중에 19번이다. 그 걔가 19번인 것 같았는데 걔가 이제 좀 친하진 않고 그냥 중학교 같이 나온 애니까 얼굴은 알고 있고 막 이랬는데 저 끝에 한 명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친했던 애는 뒷번호라서 다른 방에 있고 그래갖고 장난 아니었다니까. 처음에 짐 풀고 나서 짐도 안 풀고 그냥 짐 들고 그냥 다들 벽에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쪼름이 앉아갖고 눈치 존나 보면서 한 놈이 조심스레 말 꺼낸 게 발냄새 난다 씨발 하면서 그래서
누구 특정 지어서 뭐라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명씩 돌아오면서 발 씻고 막 그랬어요. 진짜 개판이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왜 대륜 중에서 올라온 무리가 이제 제일 많았는데 걔들끼리 얼굴을 좀 아니까 걔들이 막 좀 분위기를 막 만들려고 했는데 뭐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걔들이 잘 놀고 있으니까 옆에서 따라 놀았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미친 거 아니냐고 무슨 술을 내는지 다음날 가면서 그랬다니까. 다 쌤들이 편하자고 그랬던 게 아닐까요? 뭐 확실히는 알 수가 없겠지만요. 자, 두근의 차가 4라고 합니다. 차가 주어지면 풀이 방법이 보통은 3가지까지는 아니고 2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공식을 이용해서 차를 계산해서 A를 찾아오는 애랑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많이 줍니다. 차가 4니까 한 놈이 알파면 하나는 또 알파 플러스 4다 해가지고 근을 먼저 세팅한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냥 심플하게 알파랑 베타라고 놓고 합이 너고 곱이 너니까 변형 공식 이용해서 그냥 A 값 계산 나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됐죠? 뭐 취향껏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요렇게도 꽤 많이 하고요. 애초에 아싸리 그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다. 둘이 곱한 건 A분의 C다인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차이를 외워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과 계수 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근의 차라는 걸 공식처럼 외워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아예 외워버리면 그냥 A값 바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 학원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자율로 만들기로 했고요. 여러분 벗고 싶으시면 벗으시면 됩니다. 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보통은 아무도 안 벗더라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벗는 놈은 옛날부터 벗고 왔고 그러니까 그 발표 나자마자 열심히 벗고 다니는 놈이 있더라고. 뭐라면 못해. 벗는 대가로 이제 이불 봉인해야지 맞지? 테이프를 대신 붙여줘. 장난이고 떠들지 말아야지. 벗고 왔는데 하루 종일 떠들고 있으면 약간 주변 애들이 불안해할 수는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긴 또 다르니까. 저는 이제 총을 미리 맞을 필요는 없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거 벗으면 이제 턱선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턱선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지. 자, 쓰면은 턱선에 가상의 턱선 같은 게 있어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쓰는 거지. 자, 살 빼기 전에 살 그래도 한 몇 킬로라도 좀 빼고 벗어야 될 텐데. 참고로 학교에서 쌤들이 거의 대부분 벗고 다니게 되면 그때는 슬슬 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거든요. 진짜 이 새끼들 엄마들의 철퇴가 무섭지 않은 거야. 극하다가 한번 이게 별일 없으면 사실 큰 문제 없어. 엄마들도 뭐 벗는 걸로 뭐라 못하고 자기들도 벗고 다니시고 다니실 텐데 저도 실제 학원 올 때만 쓰고 다니지 실제 음식점 들어가거나 아무 때나 돌아다닐 때 다 벗고 다닙니다. 그냥 집에서도 벗고 다니고요. 당연한 건가? 하여튼 장난이고. 근데 혹시나 이게 내가 벗었는데 애들이 나 때문에 코로나에 단체 감염까지 될 일이 있겠냐마는 혹시나 그런 일이 또 만에 하나 일어나면 괜히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 건데 벗은 쌤도 몇 분 계시더라고. 해방감이 개쩔어 준대. 3년 만에 벗는 사람도 있었고요. 실제로 3년 만이죠 우리들은. 해방감이 개쩐데 발표 나자마자 그냥 엄마들한테 다 전화 돌려가지고 벗고 수업해도 괜찮겠습니까 해갖고 엄마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딱히 없잖아. 사실 발표가 벗어도 된다니까. 애들한테 미리 물어보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 싹 다 돌려가지고 그냥 벗고 수업하시는 분 있더라고. 대단해. 개멋져. 원장님도 뭐 조심은 하면 좋겠는데 뭐 학생들이 양해 구하고 하면 벗어도 된다길래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안 벗기로 했습니다. 살 빼면 벗을게요. 자, 그거는 무슨 상관이야 대체. 자, 무튼 3년이나 했으니까 익숙은 한데 여전히 벗고는 싶어요. 좀 혹시나. 내가 아직까지 안 걸렸거든. 아직까지 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하는 마음도 있고 이쯤 되면 안 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보통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제일 위험하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돌아다니면 이제 걸릴 수 있다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막 돌아다니지도 않고 아직은 안 걸려봤습니다. 실제 고백하자면 이제 2월 달에 초창기 1월 달 중순에 여친이 걸렸거든요. 어디서 걸렸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걸렸더라고. 언제요? 1월 중순쯤? 올해요? 네네, 올해 1월 초에. 근데 집에 격리를 딱히 해둘 장소는 없어갖고 한 처음에 이틀 정도는 작업실에서 잤습니다. 걔가요. 내가 잘 수는 없잖아. 씨 무슨 작업실에서 내가 자. 나 수업해야 되는데. 씨. 내가 돈 한 번 뭐 줄 거야? 어? 그때 당시 아마 내가 수업을 일주일 쉬었으면 한 200, 300 정도 날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목숨 걸고 수업은 해야지. 일주일의 가치가 좀 다르다고. 자, 하여튼.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작업실에서 좀 자게 하고 저도 이제 조심하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계속 검사 받고 이랬는데 하고 이랬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4일째쯤 되니까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자라. 그래갖고 이제 같이 누워 잤는데 다음날 꼭 찔러봤는데 안 나오길래 괜찮은가 싶다. 다행히 진짜 조마조마했던 게 애들 중에 혹시라도 또 코로나가 나오면 이제 설마 난 안 아픈데 얘는 왜 아픈 거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다행히 안 나왔더라고. 이거 녹화되고 있군요. 큰일 났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를 줄 몰라서 못 자르고 그냥 올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근의 곱이 곱이 마이너스 4라고요. 4알파 더하기 4라고요. 뭐야 이거 개꿀이잖아. 혹시나 두 개 나오면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3, 1, 뭐 1과 뭐 4, 5 이런 거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오면 그때 맞춰서 그냥 하면 돼. 알겠지? 지금 운이 좋게도 깔끔하게 중근. 그래서 두 개의 근이라는 건 마이너스 2와 2였다는 거죠. 그 합이 제로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제로다. 따라서 A라는 값은 4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A가 4니까 두 번째 관계식에서 2차식에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4겠고요. 두근의 차라네요. 그러니까 차는 아예 외워버려. 제곱하지 말고 일단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따라서 루트 48인데요. D제곱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48이겠죠? 제가 중3 선행하고 있거나 고등학교 1학년 선행할 때 이건 알아두면 좋다 정도로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앞두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 외우세요. 알겠죠? 외우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빠르게라도 차 제곱은 합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가지고 빠르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문제될 건 없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외워버려. 시험 끝나면 까먹고. 자, 17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죠. z는 오메가 더하기 1분의 2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아마 첫 번째 방법 시도하다가 개빡쳐가지고 그만할래 하면서 이제 때려쳤을 수도 있는데 그랬니?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되니까. 하지만 역시 영 재밌는 방법은 아닐 것 같고 물론 정리만 하고 나면 ZZ바를 물어봤으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 되기야 하겠지만 영 유쾌한 계산은 아닐 거라 이거지. 그래서 ZZ바를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인 건 아니까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간단하게 알고 있잖아. 숫자도 깔끔하고 예쁘고. 그래서 ZZ바도 오메가 오메가 바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는 거야. 그래서 너에다가 뭐를 곱해요? 너희들의 바, 켤레복소수를 곱해보자 이 말이야. 뭐야 이거? 각자 켤레복소수 곱해가지고 곱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앞에 식에다가 2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됩니다. 오메가 오메가 바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4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 2배 오메가 오메가 바의 합 더하기 1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를 대입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위에 있는 식은요 4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면서 너는 7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아무래도 좀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시간이 빠르긴 하다. 소율이가 벌써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요. 고1이라니 고딩이네. 개빡. 아, 쌤 여친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한 지가 이제 1, 2년 돼 가는데 한 번씩 저번에 아직 경대 근처에 살거든. 근데 저희가 그래서 타고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대학생이 많지 하면서 여친이 막 그러더라고. 당연히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죠. 지금 대학생들 지금 한창 개강할 때라고 알겠지. 그래서 개강해서 막 이렇게 잔뜩 다니고 있으니까 어휴 대삐리들이 하고 있길래 작년까지 대삐리 아니었냐 하니까 난 이제 아니지 하고 있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대삐리란 말을 씁니까? 중삐리 고삐리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대딩까지는 내가 들어는 봤다. 초딩 중딩 고딩 대딩 푸딩도 아니고 웬 대딩이냐. 하여튼 대삐리 가게를 약간 너무 옛날 사람 같이 느껴져. 약간 이제 아줌마 같은 느낌 있잖아. 단어 선택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살짝 나이가 있어 보이는 느낌. 그래갖고 이제 너도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하면서 이러니까 지는 이지랄 하길래 할 말은 없었는데. 뭐 하여튼 그랬다고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여러분. 그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보통은 의미를 안 가질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서 의미를 좀 줘야 돼. 이게 범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다는 걸 일단은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문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항상 개 뜬금없이 나중에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런 조건이 있지? 하는 이런 순간에 이런 게 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실근을 가진다. 그냥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근 했을 때는 뭐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잖아.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거에서 일단 A의 범위 한번 생각은 해두시고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 기억을 비교해 볼게요. 실근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봐봐라. A 제곱이 4보다 큰데 그 봐봐요. 자, 그래서 A가 2보다 크다 또는 미리 써놓을까? A가 2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일단 기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알파 베타 1이라는 점에서 알파 베타의 부호가 동일하다. 물론 A는 2보다 클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수도 있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두 근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서 주장하고 있는 두 근의 합의 절대값이나 절대값의 합 자체는 같을 것입니다. 부호가 같기 때문이죠. 설령 음수더라도 양수 양수되든 뭐 음수의 절대값을 합쳐놓은 거에다가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같은 경우가 되겠지. 니들은 언제 달러?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면 이 두 개씩 같지 않겠죠. 얘가 더 큽니다. 그죠? 이건 알아두시고. 어쨌든 기억은 뭐 어렵지 않게 맞게 할 수 있고 니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너 A 제곱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죠. 이것이 2보다 작겠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절대 A 제곱이 4보다 크죠. 따라서 4보다 큰 A 제곱이 2를 뺀 거보단 커야 되니까 너 2보다 크다여야 되죠. 니은 개똥 같은 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직접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 오는 거죠. 되겠죠? 요거 되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풀 때 실근이라고 문제에서 언급이 되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언급이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 꼭 범위 하나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가야 돼. 알겠지? 요거 중요하다.
D가 알파가 1보다 크면 알파가 1보다 크면 한근이 양수라는 기인데 알파가 1보다 크면 일단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거 확정. 근데 지금 두근의 곱이 1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베타는 알파의 뭐야? 역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는 1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이다는 디귿의 주장은 맞다. 김동욱 선 따라해봤어. 경남 사람이잖아. 경남 사람 좀 따라할 만한 게 같은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고 옛날 내가 가르쳤던 수학쌤이 경남 사람이었어. 맞아! 하면서 맨날 이렇게. 약간 김동욱 쌤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죠? 국어 김동욱 있잖아. 말씀 목소리 되게 좋다. 나는 아닌데. 좀 더 나이가 들면 비슷해지려나? 자, 목소리 좋은 사람 좀 부럽다. 그 다음 23번인가요?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김동욱 쌤 수업을 좀 들어볼까? 그 짤에서 자주 봤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인 그 유튜브 영상 중에 소나기 설명 영상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소나기 설명해 준 영상이 있거든요. 김동욱 쌤이 2개 정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2개 연도가 좀 다른데 하여튼 하나씩 보시면 재밌어요. 소녀는 이렇게 막 읽어주시면서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는데 그 황순원의 소나기 작품 있잖아. 재밌고 짤에서는 그거 봤어. 물리학을 가르치는 김동욱 선생, 과학을 가르치는 김동욱 선생, 역사를 가르치는 김동욱 선생, 수학도 나오대? 그러니까 요새 수능 독서 지문에,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지금 독서라고 하더라고. 독서 지문에 미적분이 나오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고. 구분구적법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잠깐 스치듯이 봐.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래서 김동욱 쌤이 구분구적법이 뭐냐면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사회도 가르치고 과학은 다방면으로 가르치더라고. 기술도 가르치더라고. 카메라 초소형 그 얘기 나온 적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영상 보정 기술도 나온 적 있고 그거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약간 탑급 강사는 국어 강사인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저거를 가르치려면 비문학 가르치려면 이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근데 이게 자기는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잖아. 김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탑급 국어 강사 김승리도 있고 뭐 이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막말로 공부 잘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공부 잘했고 똑똑도 했고 열심히도 했잖아. 누구보다도. 지금 와서도 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자기들은 배경 지식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거 읽으면 그냥 술술 익히기도 하고 알잖아. 근데 이거를 없는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 이게 좀 대단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려운 거지. 이과 이 새끼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서 이게 왜 글이 이렇고 그 다음 역사 이 새끼들 역사가 중요한 게 경제를 가르쳐야 돼. 내가 여전히 경제 지문 못 읽거든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환율만 나오면 대가리가 아파. 환율 나오고 막 그 다음에 무슨 경상우지 이런 거 나오면 대가리가 아파. 우지가 뭐야 대체? 총 이름도 아니고 우지는 배그에서 나오는 그 다다다다 그거 아니냐고. 자 하여튼 아직도 어려운데 그런 걸 이과 애들한테 이해시켜야 되고 반대로 지구과학 얘기 나오면 문과 애들한테 이걸 이해시켜야 되잖아. 물론 여러분 대부분의 문과 애들은 이과 애들은 이런 걸 쓱 보고 나서 몇 개 찍고 넘어가겠지만 우리 탑급의 1, 2등급이 필요한 친구들은 읽어보고 풀어야 되잖아. 여러분도 그래야 될 거고 열심히 국어 공부하기 바래. 국어가 진짜 중요하다. 밀려가지고. 뭐가 밀려? 원래 1타였잖아요. 아 그래? 강민철 쌤한테 완전 밀려서. 진짜 강밀천 씨 누군데? 요즘 내가 제일 잘하는. 대단해. 멋진 세계야. 근데 뭐 김동욱 씨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강사고 가르치는 방식도 마음에 들고 제가 국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강의를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학생 여러분에게 분명히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강의를 이제 하고 계시지 않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1, 2등급의 학생들한테는 좀 맞는 얘기들을 항상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러니까 딱 그 수능만 1등급 찍고
아니면 국어 좀 성적 잘 받아서 대학 가고 나서 국어랑은 상관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 어렵어. 근데 이제 다른 몇몇 강사들 중에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김동욱 씨가 하는 말은 적어도 이제 배우는 사람으로서,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학생 또 나중에 또 그 이상의 학문을 해야 될 사람들도 대부분 다 배우는 거잖아. 무언가를 읽고 해석하고 풀어 쓰고 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동욱 씨가 가르치는 이제 그 국어적인 내용은 굉장히 옳지 않나, 방향성이 되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23번 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고비, 수학 강사, 1기 수학 강사 김동욱 씨가 1타 국어 강사인 김동욱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김동욱 씨 중에선 제일 성공한 사람 중 하나라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면 그 가수도 있고 그 배우도 있고, 배우는 천만 배우잖아. 천만. 신과 함께 김동욱 씨 나오잖아. 살짝 놀랐어요. 오, 김동욱 씨 하면서. 자, 합은 마이너스가 붙은 2m 더하기 5일 텐데 부호가 다른데 음의 근이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작대요. 그럼 둘이 다 하면 양수겠죠. 이런 판단을 잘 해가지고 m의 범위 탁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판별식은 안 하나요? 야, 고비 음수인 상황에서 판별식은 의미가 없다. 고비 음수라는 건 함수값이 음수인 게 존재한다는 거고, 최고차의 양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 특성상 함수값이 음수인 게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양수인 게 존재할 거니까 근이 있다. 사실 이 아름다운 개념은 수학2에서 중간값 정리하면서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가볍게 느껴봅시다. 2차 함수잖아요. 음수인 게 있었으면 언젠가는 x축과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값이 양수일 때만 x축과 교점이 없으니 근이 없겠죠. 음수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근은 있었다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비음수다? 음수인 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너는 필요 없다. 조심하세요. 고비음수라서 음수인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고비음수면 사실상 x에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2가 음수이기 때문에 0, 음수라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너는 풀면 2m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뭐야 이거? 답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그냥 끝이네. 너가 너의 공통된 범위는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 다음은 시단계 내용들을 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들 인간 같은 거 많이 보니? 아직은 안 보니? 좀 봐. 혁신이야. 저보다 훨씬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강의력이 뛰어나신 분들의 강의를 좀 더 싼 가격에 쉽게 볼 수 있잖아. 부족한 건 우리의 의지력 뿐이죠. 자, C단계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x-x-1은 제로였을 때 알파의 11제곱과 베타의 11제곱을 구해봐라. 제곱의 합이라든지 세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변형 공식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세제곱, 네제곱, 5제곱 정도까지야. 막말로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건 곱한다든지 6제곱 정도야.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는데 11제곱은 좀 너무하잖아요. 너무하긴 해. 좀 너무해.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주는 거야. 야, 이 정도쯤 되면 규칙성이 있다 했는데 오메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규칙성은 아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둘 다 설명하지는 않고 하나만 할 건데. 자, 하나씩 차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5제곱까지는 계산할 만하다. 6제곱까지도 보통은 할 만하다고 보는 편이에요. 7제곱부터는 좀 거지 같은 편이고, 근데 다행히 5제곱, 6제곱 할 만하다며. 11이잖아. 5제곱이랑 6제곱 곱해. 그런 방법이 있겠다. 뭐 뒤지기 힘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숫자가 조금 큰 감은 있지만 하면 되지. 이 세상에 못할 일 같은 건 없어요. 자, 두 간의 합은 1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조금 빠르게 하면 되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인 1에서 곱의 2배를 빼야 되니까 3입니다. 세제곱의 합을 구해놓죠. 세제곱의 합 같은 경우에는 합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에다가 합 이렇게 하면 4예요. 4 5제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 쓸게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에다가 세제곱의 합 마이너스 이게 차이가 적게 날수록이 좋은 게 알파 세제곱 베타 제곱이고 알파 제곱 베타 세제곱이면 묶어냈을 때 알파 베타의 거듭 제곱 간단한 차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제곱의 합은 3이고 세제곱의 합은 4였습니다.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1이므로 11이네요. 이건 빨리 해도 되겠죠. 너의 제곱의 합이니까 4의 제곱 16에서 조심해야 되겠네. 한번 쓰자. 나는 그냥 1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2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거 조심해야 돼. 4의 제곱 16 더하기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세제곱하면 플러스 18. 나 916이야. 6이지. 자, 빼기 알파의 5제곱, 베타의 5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이므로 너는 11, 너는 18.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알파 베타는 1이었죠. 1을 더하면 되겠네요. 11 곱하기 18은 열심히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는걸? 198이고 여러분은 피곤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199예요. 안 돼, 정신 차려. 됐지. 다른 방법으로는 차수를 하나하나 올려서 규칙을 찾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차수를 올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수 올린 방법은 양변에 알파를 하나씩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알파를 하나씩 곱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고 너 대신에 다시 알파 플러스 1을 쓰면 2알파 더하기 1입니다. 알파 4제곱은 다시 한번 알파를 곱하면 되겠고 알파 제곱에 2알파 더하기 1을 또 넣어주 알파 더하기 1을 또 넣어주시면 3알파 더하기 2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11제곱까지 최단거리로 올라가는 거지. 가장 빠르게 11제곱까지 올라가려면 적당히 제곱하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너한테서 제곱하면 이거고 너한테서 한 번 더 제곱하면 8제곱인데 난 졸라 똑똑하니까 9제곱으로 갈 거야. 자, 어떻게요? 너를 3제곱하기로 한다. 알겠지? 까짓 거 세제곱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알파 세제곱도 구해놓은 거야. 8알파 세제곱 더하기 12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더하기 1이에요. 뭐야 이거 2알파 더하기 1이야. 그래서 16알파 더하기 8이고 너 뭐야 이거 12알파 더하기 12야. 목소리는 왜 그래요? 자, 28 34 알파 더하기 21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알파 제곱이 전막 이거 한 번만 싹 곱해서 그냥 정리하면 끝이 나가지. 요렇게 정리해도 되고 제가 규칙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학 귀신이라는 책 읽어봤니? 요새는 수학 귀신 말고 또 많이 또 있던데 쌤 때는 수학 귀신이었어요. 뭐예요? 만화책이에요? 필독 도서 같은 거였는데 나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 왜 귀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애 꿈속인지 어디서 수학 귀신이 나와가지고 애 괴롭히면서 수학 문제 가르쳐주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쓸데없는 책이다, 그지? 어릴 때 김동욱 씨는 그런 걸 좋아했단 말이죠. 자, 하여튼 피보나치 수열은 들어봤어? 앞에 2개 더하면 다음 거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야. 1 더하면 2고요. 2, 1 더하면 3이고요. 3, 2 더하면 5입니다. 그 앞에 거 그냥 쓰면 돼요. 알파 6제곱은 8알파 더하기 5지. 알파 7제곱은 13알파 더하기 8이고 알파 8제곱은 21알파 더하기 13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34 아니지. 34 맞나? 34알파 더하기 21. 실제로 똑같죠. 55알파 더하기 34.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9제곱, 10제곱, 11제곱입니다. 알파의 11제곱은 둘이 더해서 89알파 더하기 55예요. 그렇다면 베타의 11제곱도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될 테니 넣으려면
둘이 더 했을 때 89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10 알파 더하기 베타 1이라면 그럼 199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유형을 처음 본다면 저런 식으로 일단 차수를 중중중중 올려가면서 5제곱 5제곱 6제곱 6제곱까지 11 11은 그런 느낌으로 계산한 거고, 참고로 하나 더 있을 수 있는 게 2023제곱 4제곱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2023년 문제니까 그때는 아마 순환성이 있을 거야.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차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2000 몇 제곱까지는 이제 몇 개 곱해서 만든 이런 방법을 아예 쓸 수는 없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규칙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같은 상황으로 주지는 않을 거예요. 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든 6제곱이 1이었다든 규칙은 있으니까 낸 거지, 아니면 못 내. 알겠지? 잔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찾아봤다는 겁니다. 나도 왜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야? 안 돼. 정신 차려. 이게 학교 일주일 다니니까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응? 학교가 막 만만치가 않지. 야자하니? 야자도 안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해. 그래서 야자 자율 아니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넌 해? 하고 있으니까 어때? 재밌어? 아직은 안 했어? 아, 언제부터 시작한대? 좀 신기하네. 하게 되면 또 수요일만 안 하고, 옛날에 수요일 안 했거든? 요새도 수요일은 안 하려나? 다 해야 돼? 아, 중간에 학원은 빼주고. 참, 혹시 학교에 부교재 같은 거 씁니까? 아예 안 쓰고? 뭐 쓰는데? 아, 그거 되게 많이 쓰네. 이 철딱들. 올림포스 왜 이렇게 좋아? 몇 년째 그런 거 쓰네. 그럼 올림포스 교재를 한번 풀려야 되나? 아니야, 뭐 학교에서 하니까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데, 중간중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알겠죠? 얼마든지니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이고, 너의 두 실근 알파 베타이고, x 제곱 마이너스 9ax 더하기 2b제곱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었습니다. 이 실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뭔 말인지 1도 모르겠어. 믿을 거라고는 근과 개수 관계밖에 없다. 두근의 합은 A고 두근의 곱은 B다. 세제곱의 합은 A인데 9A죠. 세제곱의 곱은 2B제곱이야. 야, 여기서 일단 뭔가의 관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B세제곱이 2B제곱이라는 거니까 B가 0이던지 아니면 B가 2던지. 그렇죠? B가 0이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를 미리 한번 체크해놓고 접근할 수도 있겠고, 그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너를 풀면 B가 0이거나 B가 2라는 건 확인했는데, 그럼 B가 0이라고 세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B는 0이에요. 자, 판별식 먼저 한번 정리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0은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것 같아. A가 0만 아니라면. 됐지? A가 0만 아니라면 오케이요. 너도 B가 0이니까 날라가면 하나는 0이고 한 근이 0이고 나머지 근 베타가, 나머지 근 알파가 있는 거야. 됐지? 자, 여러분 B가 0인데 여기서 잘 봐. 너의 세제곱은 너의 세제곱과 같다. 맞죠? 그냥 공식 정리해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해도 어차피 두근의 곱이 0이니까 9a라는 값은 a 세제곱이구나 라고 찾을 수도 있고, 알겠지? 또는 b가 0이라네. 그 한 근은 0일 테니까 0이 또 하나의 근이네. 나머지 근은 a고 나머지 근은 9a니까 너 세제곱 하면 너겠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 너겟 먹고 싶다. 자, 물론 여러분 이 와중에 판별식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4b가 양수여야 되니까 a가 양수이라는 점, a제곱이 양수라는 점 잊지는 말아주세요. 왜? a가 0 아니라는 소리야. 따라서 a제곱은 9고요. a제곱만 0가 그럼 오케이예요. 따라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3 해서
순서상 A, B는 3,0이거나 마이너스 3,0이라는 두 개의 값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 그리고 다음 B가 2면 늦다노? B가 2면 늦잖아 말이야. B가 2란 말이지. 그러면 똑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세제곱의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일 거 아니야. 뭘 똑같아 임마. 판별식부터 다른데. 그래요? 자,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B 연필 해서 A제곱이 8보다 커야 됩니다. D1은 이런데 D2도 마찬가지일까? 좀 암산해 볼게. 81A제곱 마이너스 8B제곱이니까 계기창군. A제곱이 8보다 크면 뒤에 것도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A제곱이 8보다 큰 범위 안에 넘어가는 게 어딨냐. 자, D2. 자, D2 81 D2 마이너스 8B제곱. B제곱은 4니까 30이죠? A제곱이 8보다 크면 너는 양수니까 뭐 확인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했고요. 9A는 A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B였죠? 2. 그래서 6A까지 해서 A 세제곱은 15A였습니다. 맞나? 계산 제대로 했죠? A고. 오케이. 그러면 A는 역시나 8보다, A제곱이 8보다 크면 A는 0은 아니죠. 0은 아니게 약분해 줄 수 있으니 A제곱은 15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괜찮을 것 같군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 B는 루트 15,2와 마이너스 루트 15,2니까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 순서상의 개수는 총 4개. 되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마저 할게요.